옛날 한옛날에 서울시 성북구 어느 마을에 사막여우처럼 귀여운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최연준. 맑고 푸른 바다가 찰랑찰랑 파도치는 태몽으로 태어난 연준이는 어린 시절 누구나 친해질 수 있는 장난꾸러기였어요. 잘생긴 데다가 친절하고 착했기 때문에 친구 동생 할 것 없이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9살 때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게 된 연준이 때문에 학교 친구들, 후배들, 학원 친구들이 눈물을 보일 정도였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약 2년간 살았던 연준이는 다시 돌아와서도 여전히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연준이가 구미중학교로 전학 가거나 불곡고에서 예술고로 전학을 갈 때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작별 인사를 해줄 만큼 인싸 중에 인싸였죠. 지금도 연준이의 땡스투를 보면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연준이를 볼 수 있어요. 특히 구미중학교에서 연준이는 운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새로운 중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된 연준이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로 댄스부였죠. 친구들이 모두 댄스부였기에 연준이도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댄스부에 들어갔답니다. 처음으로 친구들과 맞춰서 춘 춤은 블락비의 난리나였어요. 거기서 친구들은 연준이의 재능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축제 무대에도 올라가 함께 춤을 추기로 했어요. 블락비의 베리굿을 준비하던 연준이는 어느새 춤에 푹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춤 영상을 찾아보고 따라 추면서 춤이 재밌다, 춤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축제 무대 위에선 연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연준이는 처음 느끼는 짜릿한 감각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평생 춤을 추면서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길로 연준이는 본격적으로 댄스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연준이의 어머니는 연준이가 춤을 배우는 것을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연준이가 공부를 완전히 손에서 놓는 것을 불안해하셨죠. 그래서 영어학원이라도 다니길 원했고 연준이는 그것에 동의했어요. 그러나 연준이는 학원의 시스템이 맞지 않았어요. 춤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에 연준이는 영어학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이런 고충을 연준이는 영어학원 원장님께 털어놓았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보통 어른들의 조언이었죠. 공부도 어줍잖게 하고 춤도 어줍잖게 해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이런 말을 들은 연준이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영어학원 원장님은 연준이에게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연준이의 어머니에게도 같은 말을 전했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학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 많이 속상했어요. 그러나 연준이가 정말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죠. 어머니는 학원에서 돌아온 연준이를 앉혀두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연준아, 영어학원 그만두자. 춤에 올인하자. 어머니의 이런 반응에 연준이는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더욱 춤을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춤이 좋아서 학원에서 연습을 이어가던 연준이는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학원을 통해 멜론뮤직 어워드 백업 댄서로 참여하게 되었죠. 연준이는 언젠가 자신도 이 무대 위에 서리라고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연습했답니다. 그리고 1년 뒤 연준이에게 드디어 꿈을 이룰 기회가 찾아왔죠. 학원 내방 오디션을 통해 큐브에 합격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고등학생이 된 연준이를 노리는 매의 눈이 있었죠. 큐브의 연습생으로 3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연준이의 SNS로 한 통의 연락이 와 있었답니다. 바로 빅히트. 하지만 빅히트는 SNS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연준이에게 접촉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연습을 가던 연준이를 유심히 쳐다보던 수상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 역시 빅히트의 캐스팅 매니저였죠. SNS를 통해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같은 회사의 다른 두 사람에게 캐스팅을 받게 된 것이랍니다. 연준이는 빅히트와 약간의 운명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디션에서 방탄소년단의 상남자를 주고 단번에 합격한 연준이는 약 4년 동안 빅히트에서 전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답니다. 연준이는 엄청난 실력으로 빅히트에서 전설의 연습생으로 불렸어요. 연습생 기간 동안 월말 평가에서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었죠. 한 부분에서만 1등을 한 것이 아닌 랩, 노래, 춤 모두 1등을 했답니다. 이런 놀라운 기록에 투바투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모두 연준이를 존경했죠. 그러나 전설적인 기록들 뒤에는 연준이의 노력이 있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는 힘든 스케줄을 지각도 없이 소화해내었죠. 연준이가 잠 때문에 지각하지 않았던 이유도 피곤하거나 못 일어날 정도로 연습을 한 날에는 아예 연습실에서 자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피어싱을 했을 때 염증이 생기지 않은 이유도 연습하느라 누워서 잔 적이 없어서 라고 했었죠. 이렇게 꾸준한 노력과
엄청난 월말 평가 기록을 가진 연준이에게도 데뷔 평가는 너무나도 힘들었답니다. 이 평가에 통과하기 위해 하루에 18시간씩 잠 한 번 안 자고 레슨하는 육체적인 고통과 여기서 탈락하면 끝이라는 정신적인 부담감에 시달려야 했죠. 이렇게 노력했기에 당연히 바로 합격할 줄 알았지만 빅히트는 애매하다는 생각에 한 번의 평가를 더 하기로 했어요. 댄스로 2차 데뷔 평가를 한 연준이와 투바투 멤버들,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5멤버 모두 합격 통보를 받자 연준이는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길고 힘든 연습생의 터널을 뚫고 나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 전설의 연습생으로 통하던 연준이는 데뷔를 하고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데뷔곡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는 데뷔 9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하더니 데뷔 앨범 꿈의 장은 한국 최초로 데뷔 앨범이 빌보드 200에 차트인하는 기록을 만들어냈죠. 거기에 데뷔해인 2019년에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상도 휩쓸었어요. 그 중에서는 연준이가 중학생 때 백업 댄서로 섰던 멜론 뮤직 어워드도 있었답니다. 이후에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계속해서 기록을 이어갔어요. 내는 곡마다 모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고 각종 해외 차트에서도 최고 기록을 갱신했죠. 특히 올해 나온 혼돈의 장 프리즈는 빌보드 200 5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보여주었고 제로바이 원러브송은 빌보드가 올해의 베스트 K-팝 노래 1위로 선정했답니다. 각종 시상식에서도 신인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본상을 타게 되었어요. 골든디스크 어워즈,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등 국내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에서 모두 본상을 받으며 인정받았죠. 최근 마마에서 차별이라고 생각될 만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게 많은 실수를 했지만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를 받으며 모아들을 자랑스럽게 해주었답니다. 이렇게 많은 기록들을 세우며 이제는 전설의 연습생이 아닌 전설의 아이돌의 길을 걷는 연준이는 사랑하는 모아들 그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상에 담기지 않은 연준이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두라미들이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K-팝 팬들이 이야기하며 놀 수 있는 커뮤니티도 운영 중이니 한번 놀러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어떤 아이돌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될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